이번 시간에는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분율은 우리가 비율을 이제 기준량을 100으로 놨을 때의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자면은, 일단 비율은 일단 비교하는 양과 이제 이 기준량이 있는데, 이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을 비교했을 때, 나누어서 비교했을 때 비율이라는 것은 기준량 값에 대한 비교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율인데, 이 비율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주거나 아니면 이 기준량의 값을 100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백분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45가 나왔다. 그럼 이것은 45%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같은 의미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백분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을 문제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알뜰시장이 끝나 가서 남은 물건을 할인하여 팔기로 했습니다. 떨이라고 하죠. 이제 안 팔리니까 좀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모자와 양말의 할인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할인이라는 것은 물건값을 깎았다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할인율이니까 그럼 얼마나 깎았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할인율이 클수록 좀 더 많이 깎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할인율이 적다는 것은 조금 덜 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모자와 양말의 할인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모자는 2,000원에서 1,500원이 되었고, 양말은 500원에서 200원이 되었네요. 자, 일단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깎았냐, 즉 얼마를 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1,500원이 할인 금액이 아니고 500원이 할인 가격이 되는 거죠. 2,000원에서 1,500원으로 가격이 바꿨으니까 500원을, 이제 모자 같은 경우는 500원이 할인 금액이 되는 거고요. 양말은 500원에서 200원이 됐으므로 300원이 할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200원이 됐다고 해서 할인 금액은 200원이에요가 아닙니다. 얼마를 깎았냐가 할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깎았냐, 이제 얼마나 줄여서 이제 돈을 파냐, 이제 여기서 얼마를 줄였는지를 나타내는 게 할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모자의 할인 금액은 원래 가격의 몇 %인가요? 즉 원래 가격이 2,000원이었던 모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얼만큼 깎았죠? 네, 500원만큼 깎았단 말이지. 500원. 그러면은 이 원래 가격을 100%라고 했을 때 얘는 몇 % 정도를 깎아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100%를 다 받아야 되지만 요만큼밖에 못 받는 거겠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할인된 이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비율을 구해봐야겠죠? 일단 전체에서 부분이 비율을 했을 때 2000분의 500이니까, 그렇죠? 이게 할인의 비율이 되겠죠.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야지. 몇 %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이 비율을 이제 이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자라고 했죠. 그럼 일단 먼저 이 분모와 분자를 100으로 나눠서 약분하면 20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분의 5에다가 이제 백분율인 비율로 붙여주려면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자. 그러면은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돼서 20을 5번 곱하면 100이죠. 그래서 5번이다. 그래서 25%라는 비율이, 백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5%만큼 할인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자의 할인율은 몇 %냐? 네, 바로 25% 세일이 되겠습니다. 25% 할인입니다. 많이 깎았네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양말의 할인 금액을 보겠습니다. 양말은 원래 500원이었는데 300원을 깎아버렸어.
오,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반이 넘네요. 그쵸? 원래 반이면 250원이어야 되는데 반도 더 깎는 거야. 정말 안 팔려나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비율로 붙여봤을 때 500분의 300이죠. 그렇죠? 약분하면은 5분의 3이 되는 거고, 이 5분의 3은 100분율로 붙여주면, 자, 약분해서 20이 되고 60이 나오네요. 60%예요. 즉, 이 양말은 정말 파격적으로 할인했네요. 네, 60%. 이 양말은 60% 할인한 겁니다. 자, 그럼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25%를 할인한 건가요? 60%를 할인한 건가요? 그렇죠. 60% 할인이 더 많이 깎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양말이다. 양말이 60%로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자는 물론 500원을 깎았지만 그래도 원래 가격이 비쌌으니까 500원을 깎아도 25% 할인밖에 안 되지만, 양말은 500원밖에 안 되는데 300원을 깎았으니 60% 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학생회장 선거 후보 투표에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각 후보의 득표율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비율이 뭐냐? 바로 이 득표율입니다. 이 득표율이란 것은 전체 이제 이 표수 중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 득표수, 지금 내가 이제 나를 찍어준 수, 이것을 이제 분자로 나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전체가 500명인데 여기서 변수가 이제 무효표가 있어요. 무효표는 어디, 가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표가 무효표가 되겠죠. 그러면 가 후보의 득표율은 몇 %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100분율로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100분율을 풀기 위해서는 비율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전체 득표수, 전체 표는 몇 표였습니까? 네, 500표였죠. 그래서 500분의 가는 265표를 얻었고요. 나는 500표 중에 230표를 얻었어요. 자, 이것을 100분율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비율에다가 각각 100을 구해주면 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무효표도 500분의 5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을 풀 수 있겠지만 쉽게 푸는 방법이 뭘까? 선생님은 뭐 가 후보를 그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다시 쓸게요. 500분의 265 곱하기 100이니까 뭐 여기 있는 것을 5로 나눠서 뭐 약분을 100분의 265를 5로 나눠서 바로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굳이 100을 안 곱하더라도 비율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100분의 500을 이제 5로 나눴으니까 265도 5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265 나누기 5는 5, 25에 3 15니까 맞죠? 15, 0 맞네요. 그러면은 이게 100분의 53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53%다. 뭐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대로 풀어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왜냐? 이 분모와 분자를 1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같은 값으로.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여기는 5가 되겠지. 그럼 230을 5로 나누면 46이 나옵니다. 이제 이건 미리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46%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500을 약분하면 100으로 약분하면 5고 여기는 1이 남죠.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건 다름없고 5분의 5죠. 그러니까 결국 1%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득표수를 전부 다 이 득표의 이 율을 합쳤을 때 총 몇 %가 나와야 되는 걸까? 네, 100%가 나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100분율을 잘 계산한 거죠. 99, 100 맞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득표율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가 후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3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 개념만 잘 이해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설명 잘 듣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진하기 실험이야. 진하기는 말 그대로 이것도 옛날에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소금물이 있는데, 이 소금물이라는 것은 물 더하기 소금의 양이지. 이게 소금물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체로 보세요. 전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는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다 하니까 이 소금은 부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게 기준량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소금물이 기준량이 돼야겠죠. 그렇죠? 이 전체를 기준량으로 놓고 이 소금을 비교하는 양으로 놓으면은 이제 비율을 구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백분율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슬기가 만든 소금물에서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이니까 소금물 300g이었습니다. 그러면 300g 중에서 소금이 60g이 됐는데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연수가 만든 것도 소금물 500g 중에 소금이 100g이야. 그러면 이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식을 다 풀어보면 되겠죠. 자,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슬기가 만든 소금물은 여기서 보니까 100이랑 300을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1이 남고 여기는 3이 되죠. 100으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60 나누기 3이니까 20이 되고, 이렇게 백분율 퍼센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00이랑 100을 약분했을 때 5가 되고 1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20과 1 이렇게 약분해서 20%가 되네요. 자, 그러면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은 달랐지만 소금물의 비율, 이 소금물의 진하기는 어떻습니까? 네, 같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상황에서는 이제 기준량과 비교량을 일단 잘 살펴보고 비율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백분율을 구할 때도 똑같아요. 비율을 먼저 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백분율을 구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럼 주어진 조건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비율 문제와 백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